교통사고하고 의료사고를 비교해서 해드리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의 나오고. 그런데 법률가들한테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다를 리가 없어요. 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저희들 맨 처음에 면허증이 걱정되죠? 내가 뭐 음주운전했다, 아니면 뺑소니를 쳤다, 뭐 이러면 당연히 면허가 걱정되죠. 앞으로 2, 3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출퇴근할 생각은 암담하죠. 면허증 걱정합니다. 이 면허증을 다투는 걸 우리는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 면허증들은 거의가 행정청이 발급권자가 돼요. 그렇죠. 행정 저희들 변호사 면허는 뭐 법무부 장관 걸로 돼 있고, 의사 면허는 복지부 장관 걸로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장이 발급한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취소권을 가져요. 정지권을 갖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투고 싶다 그러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가는 거죠. 자, 의료사건도 마찬가지죠. 의사분들도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가 있어요. 개원들은.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사업자 해당되니까. 법인은 법인사업자는 거고. 자, 면허증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면허증. 자, 이런 예. 이것도 대부분 풀립니다. 최근에. 양반 의사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의사가 벌침 있죠? 벌침을 1회 시술을 했어요. 이거 의료법 위반이 아니에요. 어때요? 벌침을 흔히 말하는 양반 의사가 2회 시술했다. 이거 의료법 위반이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침은 한의사만 넣을 수 있어요. 일반 의사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농담입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알레르기가 심한데 지금 성남에 있는 내과병원을 다녀요. 내과병원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침 맞고 다니는데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데 그분이 뭐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침술을 권위자한테 별도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방울 혼합해가지고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침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침하고 그다음에 테이핑하고 해가지고 뭐 테이프 이런 데 칙칙 바로 와요. 이렇게 막 V자로 막 테이프 찔러가지고 바로 막 붙여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면 겁나잖아요. 의사분들께서도 자기가 의료법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 속이러 왔는지 이걸 철저히 따져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받아요. 제가 혈압이 좀 있는데 저 데려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은 자기 면허 범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게 돼 있죠. 한방 의료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 침수를 나 사용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일반 침도 아니고 쇳덩어리 침도 아니고 벌침을 이래 시술했을 뿐이에요. 이거 어때요? 고발당해서. 한의사가 고발한 거예요. 아이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절 같은 데나 양로원 다니면서 고려 수기침 나오는 분들 있죠. 이것도 권리나요? 돈 받고 하면? 최소한의 실비 그런 다음에 쑥김들 많이 떠주시죠. 그것 갖고 하는 건 괜찮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건 일종의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데 병원에서 영업행위 위반으로 벌침을 났다. 한 마리 1회 시술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면허가 우리 그러니까 당연히 면허가 정지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분은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로 이 단 1회 시술만으로 내 면허를 정지한 건 지나치다. 우리 음주운전 했을 때 뭐 이렇게 1.0 넣으면 당연히 우리가 취소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1.01이다. 이런 게 있죠. 그럼 문제 측정 수치가 다를 수도 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나를 취소하는 건 억울하다. 아니면 그날 내 친구가 죽어가지고 상가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고작 10m 운전하다가 걸렸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설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다툴 수 있죠. 그런 판례들 종종 보셨죠. 그렇듯이 이분도 그렇게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투는 소송을 우리는 행정소송이라고 해요. 사실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영업허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는 실무상 아주 많아요. 간혹 여러분들 선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 문 닫고 한 수별 동안 미국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행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다 이거 당하게 돼요. 갑자기 간다고 분들 다 이런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거 분명합니다. 사실은 영업허가나 뭐 면허나 특히 요즘 들어서는 과대 광고 있죠. 작년에 전부 다 당했죠. 그 라식 저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하던 분들이나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같은 데다가 자기 사진 크게 해가지고 병원 광고하고 있죠. 강남역이나 압구정역이나. 그분들 다 영업 정지당하고 면허 정지당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 일시적으로 이제 후배들 데려다가 그분으로 영업 허가를 잠시 바꿔놓거나 아니면 뭐 그분들을 대체 의사로 해가지고 다들 모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 형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소리 있죠? 제형 법정주의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이 정할 때 배워서 생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다른 나라는 간통죄가 없죠. 간통죄.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처벌받아요. 외국은 처벌받지 않아요. 이건 범죄와 형벌은 법이 정함으로써 비로소 죄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이것도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옛날에 무슨 교통사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를테면 뭐 조선시대 때 말이 막 달려온다. 탑을 막아 달려온다. 근데 그 옆에 지나가다가 부딪혀 죽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가는 사람 이를테면 기술을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거 상상할 수 없었죠. 그걸 교통사고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생겼고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업무상 과실 치사죄 이런 죄를 만듭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늘어나고 전 국민이 운전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이 전과자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요. 이걸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특별법이에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법은, 자,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 개인은 보험을 듭니다만, 화물이나 택시나 버스 이런 사람들은 보험주점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별도 보험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공제죠. 돈을 내가지고 나눠가는 겁니다. 나중에. 한마디로. 그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예요. 그렇지만 10개 항목 위반 있죠. 뭐 인도로 돌진했다든가 개문 발차했다든가 음주, 뭐 무면허, 과속, 횡단보도 위반, 철길 건너 위반 뭐 이런 것들 이런 10개 항목 경우에는 설사 이런 보험을 들었고 보험료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사망사고 죽었다. 그리고 아까 본 고속도로 케이스에서 보듯이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 이런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대한 법처리예요. 교통사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간에 내가 가해자면 내가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고민이 되고 내가 피해자면 과연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려사고는 어떠냐? 우려사고. 죄형 법정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의사들을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의사하고. 우리는 내가 다쳤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죠. 피해자 가족분들이. 미국은 법 자체가 의사들을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로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걸지 않아요. 이 업무상 과실 범위에 의료 과실을 잘 걸지 않아요. 한마디로. 살짝 죽은 법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주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의사들을 형사처벌할 때 이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업무상 과실 치사죄의 업무 중에 의료 행위를 넣어놨어요. 이 해석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중에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죄명 자체는 업무상 과실 치사, 업무상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 다치게 하였다. 고의가 아니죠. 업무상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로 고발을 고소당하고 굳이 처벌을 받는다면 저 죄명으로 처벌을 받아요. 저 죄명으로. 이건 우리 법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그렇게 해석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에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이런 죄로 전부 다 처벌받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이런 전례를 의료행위도 도입할 수 없을까?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법이 뭐냐? 의료 운행 조정법 아니에요. 의료 운행 조정법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자 장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제발 재판으로 먼저 가지 말자. 재판으로 먼저 가지 말고 조정을 먼저 하자.
조정 절치. 둘째, 형사 책임의 특례를 인정해달라. 셋째,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저 부끄러움처럼 책임져주라. 네 번째,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들을 특별히 폭행했을 때는 가중처벌해달라. 의사분들 듣기엔 다 맞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법률가들 듣기엔 하나도 안 맞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모든 법률가들 99.9%는 이 법을 반대해요. 의료 현장의 특성을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법들은 현재 세계적인 법률하고는 따라가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10몇 년 동안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동의해요. 형사 책임을 특례조항 동의해요. 근데 이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질서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법이죠. 이때 5대 4로 위헌 판결을 났습니다. 왜 교통사고만 형사 책임의 특례를 일부 인정하느냐.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단 한 명이라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평생 피해자만 될 확률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은 불통하다. 가해자 일대하고 피해자 일대하고 동등해야 돼요. 법이라는 건. 근데 내가 가해자일 때는 편하고 피해자일 때는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위헌 판결 났어요. 그런데도 이 법은 살아있어요. 왜?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그렇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민주의 대표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을 헌법재판소라는 일종의 반선기관이 이걸 무시해버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6대 3이 될 때만 위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이 법조차도 법률가들은 5대 4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형사 책임의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면 잘은 몰라도 아마 분명히 위헌 판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전치주의도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이렇다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회복시켜달라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건을 다시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운전면허를 취소하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다 바뀌었잖아요. 행정심판 먼저 가도 되고 소송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해달라. 근데 이건 법 흐름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나 무과실배상 책임 아까 말씀드렸죠? 무과실배상 책임을 의료사고에 받아들이면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이 고속도로 모든 교통사고는 그러면 다 우리도 국가가 배상해주라. 물류 시스템은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화물 대란 보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럴 수 있어요. 체벌 안 할 수가 없다. 체육시간에 사람 안 다칠 수가 없다. 청소하다 일을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모든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시달리기 싫으니까 국가가 전부 다 배상해주라.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 체계를 바꿔야 돼요. 가중처벌. 이것도 뭐 일리는 있죠. 의사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특별히 당한다. 가중처벌 해달라. 피해자들, 아니, 가해자들을. 뭐 대응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를테면 우리나라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사고, 의료법률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가장 뛰어난 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연대입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연대는. 이를테면 연대법대가, 아니 연대의대가 판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판례가 안과 의사가 시술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얻어맞아가지고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어요. 출근을 안 씁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의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있죠. 2주 동안에.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도리어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이겼습니다.